뭐 왜 우리 회사 안 좋은 얘기 하실래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정말 알아서 얘기 잘하세요. 소송 네. 걸릴 수도 있어요. 자, 안녕하세요. 보안세TV 시청자 여러분, 김성욱입니다. 자, 오늘은 에인스 금융의 박현우 우리 본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분을 모신 이유가 우리 회원님들 DB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DB에 대한 이 정착률이 굉장히 높고 DB를 로직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본인은 물론 이 계약으로 연결하는 이 노하우, 스킬 이런 게 좀 상당히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모셨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현우 본부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현재 대전에 있는 에인스 금융 현명지사에서 본부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박현우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그동안에 영업을 했던 노하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린다라는 각오로 왔고요.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영업 현장에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게 되면 보험 영업을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네네. 조금 외향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나중에 장래 직업을 갖게 된다면 조금은 우리가 서비스업에 대한 일을 하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떠한 매개체가 될지 좀 많이 고민하는 찰나에 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이제 23살 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아. 그래서 그때 그 보험이 한 가정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그때 좀 많이 몸소 느꼈고, 당시에 좀 저희가 알기로도 보험료를 적게 내고 계신 게 아니었는데 굉장히 좀 4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네. 굉장히 좀 집안이 많이 기울었거든요. 보험이 들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죠. 제가 이후에 이 일을 하면서 좀 정확하게 조율을 해보니까 한 4, 50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집안이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은 환경이었는데 좀 많이 기울었었죠. 그래서 좀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또 그때는 사망보험금이 또 그렇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좀 내가 정말 영업을 할 때 있어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정말 이 보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마음가짐을 가지고 영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보험 설계사가 되겠다라는 꿈을 그때부터 좀 꿨는데, 네네.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나이가 너무 어린 시절에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네. 바로 일을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주변 시장이 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시기이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던 찰나에 처음에 입사를 하게 된 게 그때 당시 이제 동부와 이제 DB손해보험이죠. 네네. 거기에서 이제 자동차보험 콜센터 영업사원으로 일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도 이제 실적이 이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는데 계속 이제 갈망이 있었던 거죠. 그러던 찰나에 그 DB손해보험 자체 안에서 시범적으로 만든 그 DB를 운영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든다고 해서 그때 제가 이제 해당 신채널 쪽에 입사를 해가지고 DB 영업을 계속 했었습니다. DB 손해보험에서 DB를 만들었어요? DB손해보험에서 네. 시범적으로 이제 DB를 생성시키는 그런 부서가 생겼던 거죠. 거기에서 이제 영업을 5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거기서 또 나름 운이 좋아서 네. 그 3연속으로 최연소로 연도예산도 좀 수상하고 이렇게 좀 영업했던 게 그때가 몇 년도쯤이세요? 14년도에서 16년도까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시구나. 근데 DB 영업 스타트가 좀 빠르시네요, 다른 사람보다. 예, 조금 제가 나름 자신하는 게 그래도 보험 DB가 요즘에는 네.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엔 조금 단일화된 시장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좀 흐름을 많이 파악하면서 1세대부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영업이나 지점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저는 이제 영업 지점 운영하면서 제일 큰 숙제가 이제 특히나 관리자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숙제는 우리 지점원들, 팀원들이 만날 시장을 제공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요즘에는 트렌드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DB 영업이라는 게 워낙 활성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 자체도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게 이 DB 시장에 대해서 어떤 회사를 컨택을 하고 그 회사 중에 어떤 회사가 이제 DB가 솔직히 좋은 DB는 없습니다. 제가 정말 수많은 DB를 활용해봤지만 예, 근데 나쁜 DB는 있어요. 그래서 그 나쁜 DB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테스팅을 하면서 좀 아닌 것들은 좀 쳐내고 그 중에 그나마 좀 단단한 것들 위주로 지금까지 영업하는 데 있어서 DB를 좀 제공해드리면서 좀 성과가 나름 좋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현재 있는 보험의 컨설팅을 하는 세대를 이제 보험 3.0이라고 제가 주로 규정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험 1.0은 이제 우리 기존 어머니 아버님 세대에는 보험이 워낙에 기초공사가 되어 있지가 않으시니까 아예 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고객님께 기초적인 공사를 해드렸고, 그리고 보험 2.0은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 같은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기존에 기초공사했던 금액들이 어느 정도 금액 단가가 좀 낮거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업해드리는 영업 형태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뭐 우리 지점장님께서도 이제 영업 현장을 돌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보험
선가입이 안 되는 고객님이 안 계십니다. 그런 고객님들께 혹시 지금 가입하고 계신 그 보험 중에 조금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지, 혹은 기존에 가입한 보험이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거나 그리고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효율이 좋지 않은 보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드리는 그런 컨셉의 컨설팅 영업 쪽으로 조금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운영을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 운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현장에 좀 답이 있다라는 주의거든요. 당연히 기본적인 보험에 대한 지식이나 그리고 현장에 나갔을 때 응대하는 방법이라든 이런 것들을 사무실에서 교육도 해드리지만, 제가 이제 가장 중점을 두는 건 현장에 직접 새로운 팀장님 그리고 신입 팀장님을 데리고 나가서 실제 고객님과 응대를 하고 어떻게 이제 내용이 시작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객님께 응대를 하는지,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제 성과 같은 것들도 직접 보여드리면서 DB 영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무서워하시는 경우도 있으신데 실제 이게 성과가 난다라는 것도 몸소 보여드리면서 좀 자신감도 실어드리는 위주로 등반을 조금 중점적으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업력을 좀 올리기 위해서 좀 추천해 주시고 싶은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크게 이제 맥락으로 보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좀 자신감을 좀 가져라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물론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 노력도 있고 뭐 자신감도 같이 많이 말씀하시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자신감은 그 고객님들을 만났을 때, 저도 영업 초반에도 그랬고 굉장히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다 못하고 와서 뒤에 와서 막 후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 그리고 뭐 진담반 농담반으로 말씀드리는 게, 데이터베이스 고객님을 우리가 수고를 받고 고객님과 만약에 혹시 보험 계약이 안 이루어지면은 정말 그냥 옆집 아저씨 아줌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보험 청약이 이루어졌을 때 관계는 우리가 우호적으로 가져가면서 노력을 해줄 거고, 만약에 청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어차피 앞으로 살면서 만나지 못할 부분도 있는데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말씀을 못 드리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좀 자신감 있게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 가지 저도 많이 영업을 하면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숙달이 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뭐 서류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영업을 하는 데 대한 프로세스가 잡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오는 한계가 사람의 몸이 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모로 할 수 있는 활동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때는 조금 투자를 과감하게 진행을 해서 비서를 조금 고용하시면 내가 이제 보험에서 만약에 1+1은 2가 아니라 3이다 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도 실제로 비서님을 고용하고 나서 영업 실적이 1.5배 정도 오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도 저희 지사 안에서 현재 공동 비서분을 고용을 하고 실제 저희 팀원들의 실적이 한 1.5배 정도 올라간 이런 내용들을 봤었을 때 어느 정도 활동량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잡힐 때에는 본인의 활동량을 늘리기 위해서 비서님을 조금 적극 활용하면 여러 가지 영업 현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거랑 지금 거 이제 잠깐 정리를 제가 해보면 자신감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할 얘기를 다 하시라는 걸로 제가 들려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 많거든요. 상담 끝나고 나서 잘 안 됐어요. 그럼 집에 오면서 그때 그 얘기 했어야 되는데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얘기해라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그게 말 실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뭐 부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고객님이 여러 가지 뭐 시간적인 핑계를 대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적인 핑계를 대실 수도 있는데 그 상황이 그래도 내가 뒤돌아서 후회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영업사원분들은 멘탈이 제일 중요한데 그 멘탈이 거기서 흔들리게 되면 여러 가지 폼이 좀 무너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그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저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영업 초반이든 아니면 지금 저도 겪고 있는 거지만 항상 고객님과의 상담이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타까운 상황들이 생기는 건데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빨리 다시 학습하고 그걸 내 거로 만들어야 같은 상황이 됐었을 때 그 상황이 나의 상황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비서 이렇게 쓰시는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매출을 장담을 하기는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서를 쓰게 되면 일정 부분 급여를 매달 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뭐 그렇다고 비서를 뭐 한 달 썼다가 안 쓰고 또 이러기는 좀 그렇고.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들려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쓰면 오히려 매출이 더 올라간다. 지금 이렇게 들려요. 맞나요? 맞습니다. 저는 좀 비서님을 고용하게 된 여러 계기가 있는데 이제 영업을 줄곧 하다 보면 딜레마 같은 것들이 조금씩 발생이 되잖아요. 나는 이제 기존에 하던 양에서 좀 더 레벨업을 하고 싶다라든지 근데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본인 쉽에 대한 문제도 조금씩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때 그걸 협파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나한테 이제 미션을 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네. 우리 비서님이 만약에 좀 한가하게 좀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네. 거기서 이제 조금은 저한테 각성제가 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나가서 고객님을 한 분이라도 또 빨리 만나가지고 우리 비서님을 좀 더 바쁘게 만들어드리겠다. 좀 이런 것들이 좀 십재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비서는 한가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잖아요. 쉬고 있는데 자꾸 일을 주면은. 근데 하나 그렇잖아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네. 제 비서님은 지금 제 와이프거든요. DB손해보험에서 연이돼가지고 그때 총무 역할을 해서 굉장히 일을 잘해요. 그래서 제 와이프도 집에 오면 제가 뭐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일이니까 막 이것저것 시키는데 이제 집에 오면 역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설거지도 정말 잘합니다. 그럼 약간 비서 쓰신 계기가 네.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아, 그쵸. 그런 것도 네. 있지만 이전에 와이프하고 이렇게 직접 일을 하기 전에 네. 그 전에는 이제 학생들을 이제 좀 사무 업무를 잘하는 아, 학생들 그 전에도 쓰셨었어요? 네, 학생들을 이렇게 알바해서 한 달에 한 100만 원 네. 정도 주면서 이렇게 고용했던 것 아,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분들을 자르고 그렇죠. 고급 인력. 근데 그분 잘 됐어요. 지금 LG 지금 디스플레이 가가지고. 아니 저도 그런 경우 봤어요. 이제 비서지만 네. 비서는 누구예요? 잘하는 영업사원 비서단 말이에요. 예. 그럼 거기서 배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총무로 빠지거나 아, 아예 예. 영업을 빠지거나 그런 봤어요. 경우 저도 많다고 네. 들었습니다. 아니면 저 영업시켜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본부장님이시긴 하지만 직접 영업을 굉장히 많이 뛰시는 걸로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실적도 이제 좀 좋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예, 그럼 본인만의 영업 노하우는 또 어떻게 될까요? 그 예. 계속 얘기가 좀 어떻게 보면 도돌이표 되는 부분이긴 한데 네네. 저는 이제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DB라는 시장 자체가 무한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 업체들을 당연히 테스팅을 해보고 어느 업체가 어쨌거나 그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좀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를 가장 고민을 해야 그 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저희 지점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한테 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DB에 대한 연구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좀 기본적인 내용인데 저는 지금까지 예를 들어 보험 영업을 한 9년 정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보험 계약을 총 100개를 모집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제 지인분들이 계약해 주시는 건 0.1개도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좀 지인 영업이 아닌 DB 영업으로 좀 경쟁성 있게 가져갈 수 있었던 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전문가적인 이미지가 제일 중요한데 전문가적인 이미지 중에 가장 이제 쉬운 거는 당연히 이제 언행이라든지 특히 저는 외모도 좀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뭐 네. 잘생겨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의 뭐 어느 정도 외모에 맞는 고객님이 보셨을 때 단정하다는 이미지를 주는 그런 거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로 굉장히 중요하게 좀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이제 예를 들면 어떠한 고객님을 만나 뵀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보험 청약을 한번 하려고 한다면은 보통 5명의 설계사를 만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만약에 우리 고객님이 뭐 정말 친한 옆집 김씨 아줌마 아들 철수가 이번에 보험 시작했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 친구한테 뭐 보험 계약을 해줄 수도 있는 건데 저라는 사람이 그 처음 뵙는 고객님 다가왔을 때 아무리 친근하게 대한다고 해도 그 세월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그렇죠. 옆집 철수한테 보험 계약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제가 고객님을 만나서 그 옆집 철수가 해줄 수 없는 얘기를 제가 만약에 고객님께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저는 고객님께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려요. 만약에 고객님 뭐 아시는 지인분께 보험가입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정말 효율 좋은 보험으로 진행을 했었을 때 약한 뭐 예를 들어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들을 만났을 때 1, 2천만 원 정도의 이러한 금액 차가 생긴다. 근데 만약에 우리 고객님께서 그 아시는 지인분 통해서 보험 계약을 하고 만약에 그런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그분께서 금전적인 가치 이상의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면 당연히 그분한테 하시는 게 맞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좀 더 전문적으로 보험만큼은 좀 더 전문가에게 맡겨서 나중에 그런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 고객님이 정확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으로 좀 많이 말씀드려요. 전문가적인 이미지를 많이 제고를 시키고 여담으로 제가 이런 전문가적인 이미지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뭐 보험을 한 9년 정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고객님하고 식사한 자리가 10번도 안 됩니다. 그게 뭐 여러 가지로 고객님과 유대를 쌓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컨셉으로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가 이미지를 좀 깨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다 보니까 이 식사라든지 이런 편한 자리로 이제 사담을 나누다 보면 없지 않은 고객님께 저도 마음이 편해지니까 어느 정도 저희 빈틈을 좀 보여줄 수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 영업인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자세를 계속적으로 좀 고무적으로 관찰시키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고객님과의 좀 편한 자리는 좀 만들지 않으면서 전문가적인 이미지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이 DB 영업에 대한 철학이 있으시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고객님들 가까이에는 설계사가 있어요. 네, 몇 분이 계시고 그중에 또 친한 분들도 계시는데 그걸 이미 알고 계시네요. 알고 있는데 그거를 쉽게 말하면 깨는 방법을 이제 전문가 이미지로서 이제 승화를 시킨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는 거죠. 친근한 어떤 설계사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갔으면은 된다? 뭐 이런 거? 이렇게 보면 맞나요? 예. 좀 더 이제 그렇죠. 기존의 설계사들과는 다르다는 이미지가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설계사보다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고객님이 만났던 설계사들이 해주지 않았던 얘기들을 네. 좀 더 명쾌하게 해주면서 특히 그래서 중요한 게 물론 우리 지점장님께서도 하시고 계시겠지만 네네. 여러 가지로 좀 보험에 대한 분석하는 그 컨설팅 자료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서 저도 좀 경제성을 갖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 원수사에서 만들어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설계사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걸 고객님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이해도가 어려울 수 있어요. 뭐 페이지가 두세 페이지로 맞아요. 넘어가고 그런 이런 내용이 생기는데 저는 이제 자체적으로 내용이 있는 한 장짜리 분량이 근데 이게 오히려 보험 설계사분들이 보면 세세하지 않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렇죠. 고객님들 시각에서 봤었을 때에는 한눈에 내 보험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통계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드시는 거예요? 한 장짜리를? 네, 고객님과 만나뵈면 그냥 뭐 동의만 얻고 그냥 기존에 있던 원수사 프로그램으로 분석해서 그 자료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나하나 수기로 작성을 해서 고객님이 좀 더 보기 편하신 양식으로 만들어서 제공해드리고 맞아요.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이 복잡한 걸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단순화 시켜야 되는데 네. 이제 전단지도 이제 나름 성의를 표하고 그쵸. 많은 걸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막 한 장에 여러 글씨를 넣는다던가 많이 만든다 그러면은 일단은 많이 만들면은 그 자체가 보기 싫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 장에도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게 해야지 예. 이렇게 막 섞고 막 예쁘게 한다 막 색깔도 넣고 그러면은 오히려 안 되는데 간단하게 해가지고 눈에 확 들어오게 그렇게 해서 이게 좋다라는 느낌 정도를 좀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맞죠? 이렇게 네, 저도 그 부분이 조금 그 영업하는데 예. 가장 뭐 많은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저한테 뭐 영업하면서 많이 영향을 끼쳤겠지만 그 컨설팅에 대한 컨셉으로 영업을 했었을 때 그 보장 분석지를 한눈에 고객님이 보시기 편하게 맞아요. 만들어드리는 게 좀 많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심지어 이런 적도 있었어요. 한 장에 그냥 한 줄. 진짜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거를 직접 만드시고. 네, 그런 적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말로 한마디 하는 거랑 글로 한 장 쓴 게 또 다른 것 같아서. 그리고 저도 강의하지만 한 페이지 한 줄, 그게 다예요. 근데 네. 물론 이제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무형의 상품을 모집하는 어떻게 보면 영업사원인데 무형의 상품을 어떻게 유형화해 주는 게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숙제고 제일 어려운 숙제인데 그걸 아무래도 고객님들이 좀 유형의 상품으로 보실 수 있게 다가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DB 관련된 거 조금 더 좀 구체적이고 본격적으로 여쭤보면 DB를 지금 생산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죠? 네.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구매를 하시는 건데 네. 그러면 어디에 구매하고 어떤 걸 구매하세요? 여기에서 이제 말씀해주신 질문 초반의 내용부터 좀 말씀드리면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네네. 진짜. 저도 DB 생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는데 워낙에 지금 DB 생산하고 계신 분들 중에 훌륭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제가 직접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효율이 안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만들어낸 DB를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 현재 계시는 회사에도 제가 이전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회사에서도 나오는 뭐 인포메이션 DB라든지 방송 DB도 많이 좀 내용을 가져가는데 이런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제가 이제 계시는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왜 우리 회사 안 좋은 얘기 하실래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정말 알아서 얘기 잘하세요. 소송 걸릴 수도 있어요. 제가 그 회사에서 그래도 나름 이제 상위 지금 전국에서 2등 하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그때 19년도에 6등 정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가 좀 옆으로 흘렀는데 그 회사에서 쓰는 DB가 어쨌든 정말 좋았어요. 가격 단가도 너무 좋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당 DB가 좋다라는 걸 알고 이제 효율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경쟁이 붙다 보니까 단가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죠. 나름 비싸긴 해요, 솔직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기는 문제가 기존에 있던 유입이 재유입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그때 같은 지점 안에서 막 DB가 3번이 도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조금 우리가 DB를 추출하는 과정을 보면 원청 데이터베이스를 DB 하시는 분들께서 공급을 받고 그걸 퍼미션하는 형태로 현재 DB가 추출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합법적이어야 되고요. 그렇죠. 당연히 합법적인 DB들에 대한 공증을 받고 인증을 받고 진행을 하는데 퍼미션 DB처럼 조금 불특정 다수가 한 번도 컨설팅을 받지 않았던 좀 신시장을 좀 많이 공략하는 그런 DB를 조금 많이 저희가 컨택을 하고 좀 고객님을 만났었을 때 이게 물론 DB를 활용하시는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퍼미션 했던 콜들 같은 것들도 저희가 직접 들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콜들 중에서 어느 정도 너무 고객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컨설팅이 아니라 좀 뭐 숨은 보험금을 뭐 찾아준다라든지 이런 형태로 조금 미끼성의 발언을 해가지고 좀 고객님과 만났는데도
오로지 뭐 숨은 보험금만 찾으시려고 하시는 그런 고객님들도 계신데, 물론 그것도 풀어내는 게 저의 역량인 건 맞지만, 근데 이게 좀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효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DB들은 좀 제쳐두고 실제적으로 고객님께 정확하게 보험에 대한 컨설팅이 나올 거다라는 그런 스크립트를 활용하는 DB 업체들을 좀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보험 DB를 이제 우리가 생성을 해서 받아내면 그것들을 이제 현장에 나갈 수도 있고 못 나갈 수도 있잖아요. 미팅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10개를 받는다 해서 10명을 다 만날 수 있는 건 아닌데, 거기에서 이제 좀 중요한 게 이제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할 때에 있어서 좀 이 반품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반품에 대한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설정을 해야 저뿐만 아니라 저희가 같이 운영하는 지점원들도 좀 DB라는 게 생각보다 성취감이 생길 수도 있지만 상실감도 굉장히 큰 게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상실감을 좀 줄여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본부장님께서 우량 DB를 좀 찾으려고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안 좋은 DB 주면서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니고, 네, 그래서 일단 DB 자체도 좀 우량해야지 그 다음에 풀어나가기가 쉬운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월에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네. 거의 뭐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렇지만 날려가면서 좀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돈을? 네. 아. 일단은 이 업체에 좀 주문을 이게 5개, 10개 가지고는 이 업체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수가 없어요.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적어도 20개 정도 테스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뭐 무료로 이제 분배도 해주면서 팀원들한테 좀 양해 구하면서 같이 테스팅도 부탁드리고, 저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네. 이 DB의 성향이 좀 어떤지. 근데 당연히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좋은 DB는 없거든요. 근데 나쁜 DB는 있어요. 그래서 그 나쁜 DB를 조금 우리가 골라내는 작업을 좀 하고, 그게 조금 단단하다 싶으면 그걸 이제 쭉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DB를 위한 DB 이런 거 있잖아요. 좀 판매를 위한 DB는 이제 나쁜 걸로 보고 좀 빼고 그것만 빼면은 그래도 좀 할만한 DB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고객님의 네. 인식이 보험에 대한 분석을 한다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박혀있는 그런 고객님의 성향을 가져갈 수 있는 DB들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녹음 파일까지 있는 그거죠? 네. 2차 쿨 DB라고 하는데 보통 맞나요? 그렇죠. 2차 퍼미션이라고. 아, 2차 퍼미션. 예, 예. 네, 그래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들어보고 네. 그걸 가지고 또 이제 판단을 좀 해보겠죠. 뭐 나름 전략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거.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네. 이제 DB를 한 가지 아니고 여러 가지 주셔야 돼요. 그 네. DB 콜을 듣고서 고객님께 연락을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안 들어요. 왜냐면 선입견이 들어요? 생길까봐. 그리고 그냥 현장에 나가서 특히 예. 테스팅할 때는 몇 개를 이제 근본 삼아서 듣긴 하는데, 네. 어느 정도 이제 단단하고 이쪽하고 이제 거래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DB들에 대해서는 예. 이제는 이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고객님 직접 만나서 좀 많이 들어보는 이유인지, 대부분 이제 콜을 듣고 먼저 저한테 막 선입견을 가지고 연락하신 팀장님들도 계세요. 아, 이분 너무 목소리가 안 좋아요. 이분 너무 뭐 너무 잠결에 이렇게 하신 것 같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럴 수 근데 있... 그런 거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으려고 저도 굉장히 조금 무안했던 게 뭐냐면, 저도 그런 콜들을 처음에는 듣고 고객님들을 만났거든요. 네. 근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예상을 하잖아요. 아, 이건 목소리가 너무 안 좋고 그런데, 근데 갔더니 정말 뭐 매출이 수십억의 대표이사님이신 거예요. 계약도 굉장히 잘 나왔고, 네. 그때 제가 무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입견은 절대 갖지 않고 현장에 나가서 맞아요. 고객님 직접 만나서 한번 부딪혀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인당 생산성이 꽤 높다고 들었어요. 아, 예. 예, 지금 말 그대로 1인당 얼마를 하고 계시나요? 그 활동을 실질적으로 하는 인원분들 대상으로 봤었을 때 네. 한 100에서 150 정도 이렇게 꾸준하게 하고 계신 것들을 좀 통계로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증원도 좀 하셨나요? 증원보다는 오히려 예, 예. 그 기존에 조금 비활동 인원들이 이번에 좀 정리하는 부분들이 있었지. 저는 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정말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졌는데, 네네. 안타깝게도 제가 원래 영업 자체를 서울에서 시작해서 대전에서 활동하시는 설계사분들 제가 잘 많이 모르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예. 좀 기회가 없어서 좀 많이 아쉽죠. 근데 오늘 이렇게 좀 좋은 기회가 있어서 연락 주세요. 예. 아니, 이제 하나 더 궁금한 게, 네. 이제 원래 한 100에서 150 하시던 분이 여기 오셔서 그냥 그대로 100에서 150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 좀 많이 잘 못 하셨지만 여기 와서 우리 본부장님 만들어 놓은 프로세스를 잘 따라서 하다 보니 이 정도 매출이 오르신 건지. 왜냐면 이거 인당 생산성 100만 원이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업계 평균이 뭐 20만 원대, 30만 원대 좀 왔다
갔다 하니까 3배, 4배인데 어느 정도 기본만 되면 와서 이 정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아예 몰라도 와도 오면 또 이 정도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지금 저희 있는 지점원 중에 한 70% 정도가 네. 다른 직장에 있다가 이 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 그래요? 제가 처음부터 조금 만들어드린 부분들이 있고요. 네. 물론 이제 타사에서 조금 안타깝게 노력은 하셨지만 좀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맞는 시장이 없어서 좀 한계를 느끼시는 분들이 오시면 정말 신나서 일하시죠. 뭔가 만나는 시장들도 제공이 되고 그거에 대한 네네. 시스템도 좀 제공을 해드리면은 저는 정말 좀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공통되게. 네네. 근데 그건 좀 당연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음. 그런 방법을 좀 제공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DB 교육받는 뭐 프로세스가 있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일주일 동안 교육을 받는 네. 교육 체계가 있다든가. 일주일 정도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를 진행해 드릴 때 아까 네. 말씀드렸던 이제 분석지 있죠. 네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수달이 되면 굉장히 재빠르게 신속하게 할 수 있는데 처음 할 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실습이라든지 그리고 고객님들을 직접 만났었을 때 컨설팅한 사례 부분으로 교육을 한 일주일 안팎으로 해드리고 제가 이제 신입분 정착하기 때까지 본인이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공급하셔서 나가는 그 기간을 보통 한 3달 뒤로 봐요. 한 2달 정도는 저랑 같이 이제 동거동락하면서 현장을 거의 다 같이 나가죠. 아, 충분한 시간을 갖네요. 예, 아무래도 이 데이터베이스를 받으면 단시간 안에 하는 스타일들도 있으신데 저희는 보통 고객님과 적어도 3번 정도 만나는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거든요. 1차 미팅 때는 인터뷰를 하고 2차 네. 때는 현안 파악을 하고 2차 때 있었던 여러 가지 해결한 제시 부분을 추상적으로 해드린 다음에 3번째 만나 뵀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제시를 해드리면서 그렇게 컨설팅 마무리를 해드리는 양식이다 보니까 보통 고객님 한 분을 뵙고 청약까지 이제 모집을 이끌어내는 데까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소요가 되니까 와. 보통 한 2달에서 뭐 한 3달까지 가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직접 영업하실 때까지는 한 3달 정도 있다가 영업하시는 거라고 마음 너무 급하게 드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온 실적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뭐 물론 요즘 모든 회사에 있는 제도인데 이제 쉐어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쉐어링까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쉐어링이라는 거는 실적에 이제 모집하는 모집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수수료의 반 정도를 이제 같이 동반을 나가신 팀장님의 신팀장님께 제공해드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한테. 그래서 이제 동반 나가준 사람도 네,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렇죠. 예, 저기 그 같이 나가시는 분도 그렇죠. 뭔가 배울 수 본인도 있고. 목표가 생기고 이것도 영업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가 일부러 미션을 드리거든요. 이거 한번 분석해 보셔라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본인 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맞으니까 더 열심히 동반이 같이 참여하시고 목적성을 가지고 우리가 좀 학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특이한 거는 보통 DB를 받아서 빨리 실적 내라고 약간 강요 비슷하게 하는데 네. 여기는 반대로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는 느낌이네요. 맞나요? 이게 좀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맞으시고 그 방법이 절대 틀렸다라는 건 아니고요. 네네. 오히려 저희 방법이 다른 영업 가족분들께서 보시기에 좀 미련해 보이실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제 고객님을 만날 때 특히 데이터베이스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좀 더 신중한 거라고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좀 단단한 것 같아요. 오히려. 급하게 계약하면 솔직히 좀 철회나 또 유지율에도 좀 문제 있을 수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저도 거의 유지율이 저도 이전에 있었던 뭐 회사에서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확 다 파악을 해보면 네네. 거의 95%에서 100% 사이로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전문가적인 이미지까지 제고해주는데 거기에서 미팅 횟수가 3번 정도에서 유대까지 쌓이게 되면 고객님들이 어느 정도 청약을 해주실 때 완전히 이제 좀 제 쪽으로 마음이 넘어오신 그런 단계에서 청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순간에 혹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좀 유대가 쌓이면서 실제로 소개도 저는 거의 소개 요청을 안 하거든요. 물론 네네. 소개 영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계속적으로 이제 DB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네네. 소개에 대한 부분을 고객님께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거나 하는 게 없는데 소개도 좀 자연스럽게 많이 나옵니다. 대단하시네. 소개까지 이어지면은 그 마무리가 잘 되는 거니까. 그죠? 예. 저도 솔직히 근데 뭔가 소개에 대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막 제가 현장에서 녹아내진 않는데 자연스럽게 오니까 저도 좀 신기합니다. 자, 오늘 박현우 본부장님 대전에서 멀리까지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촬영을 해주셨는데 그 DB 관련해서는 굉장한 철학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상당히 꼼꼼하시고 또 이렇게 개인이 영업을 잘했다 보니 또 DB 영업을 이제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프로세스를 준비를 좀 잘 해놓으신 것 같아서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처음 듣는 회사예요. 엔스금융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회사 소개도 좀 하시고 해서 우리 마무리 짓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있는 회사는 원래 N금융 서비스라는 회사의 에이스 본부였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좀 내용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자연스럽게 에이스 본부가 에이스 금융 서비스로 얼마 전에 분사를 통해서 새롭게 회사가 발돋운
했고요. 지금 저희 전체 규모는 1000명 정도의 대형 지회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고요. 크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광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조직인데 충청권으로는 저희 대전지사인 우리 현명지사를 저희가 좀 유일하게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불러주셔서 좀 네네. 좋은 말씀 많이 좀 들려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도 이제 현재 대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좋은 기회가 있다면 연락을 주셨을 때 저희가 어느 정도 DB에 대한 시스템이라든지 고객님을 만난 시스템 이런 것들도 많이 구비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모로 현장에서 좀 애로사항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담없이 연락 주셨을 때 제가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노력만 해주시면 제가 성공하는 방법은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연락 이번 기회에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